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트맨 상한가 캐스팅 꽃피면 간다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오늘 하루 안방마님인 이혜은 앵커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게 되었는데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이 잭슨홀 미팅 충격으로 인해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한 여파로 국내 증시 역시 오늘 장 초반 하락 출발하면서 계속해서 낙폭을 보였고요. 결국 낙폭 복구해내지 못하면서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중에 환율의 고공행진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 주가 방어가 어려운 모습 보였는데요. 이번 주 국내 증시 반등의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하면서 어떤 종목들이 캐스팅되고 또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은 어떤 종목으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신 뒤에 내일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종목들 발굴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과 소통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종목을 가장 잘 보는 종잘남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유명한 종잘기획의 이용준 디렉터님, 저도 이제 실물로 영접했습니다. 오늘 이용준 디렉터님과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있는데요. 먼저 이 얘기 알아보기 전에 인사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고 있고 오늘 또 큰 수익을 낸 8시의 남자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8시의 남자 이용준 디렉터님 인사 함께 해봤고요. 계속해서 장중 시간 이외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대응도 함께하실 수 있겠는데요.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휴대폰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신 뒤에 왼쪽에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화면에 나오는 링크를 클릭한 뒤에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로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이용준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또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장중에 낙폭 흐름 좀 큰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시장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고 이 디렉터님께서 캐스팅해준 종목에 대한 흐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3%가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 종목 2,167개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우선 제롬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잭슨홀 미팅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늘 충격 여파로 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지수도 다우산업은 3%가 넘게 빠졌고요. 나스닥도 3.94% 빠졌기 때문에 커플링되는 국내 시장 또한 크게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WTI 원유 선물 원달러 환율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매파적 발언으로 올 9월 달부터 자이언트 스텝 전망이 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하락을 해도 우리가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상한가 종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특징 섹터와 종목으로 봤을 때는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7월 20일 날 여기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40여일 만에 당일 고가 29.65 상한가를 거의 찍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노란톡방에 큰 수익이 났고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죠. 지난주에 8월 24일 날 와이드 종목으로 드렸는데 추천하고 5일 만에 고가 21%가 올라가지고요. 수익률로 하면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13%가 넘게 수익이 났습니다. 시장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지만 종목은 종잘남인 제가 결정해 드리는 거니까 이런 힘든 장에도 수익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종목 다 재료를 보시면 미국이 9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 전망이 있다. 지금 8월이니까요. 9월 FOMC가 20일과 21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수는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시장 흐름상 볼 때는 큰 추세는 하방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는 빠지더라도 오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8시에
8시 항상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그런 종목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의 리뷰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지수는 하락하지만 또 리테 디렉터님께서 발굴해 주신 종목만큼은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와일드카드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월요일이죠. K스피드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3.63% 상승률 기록하면서 최고가 4,420원까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요일에 발굴을 해주신 조강 ILI 7.69% 상승을 하면서 최고가 2,310원 선까지 도달해내는 모습이었고요. 앞서 살펴봤던 제주은행 정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률 무려 16.75% 급등의 흐름 나와주면서 수요일자 알려주신 제주은행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GS글로벌 또한 강보합권 GSE는 7% 넘는 상승률 기록하면서 금요일 8월 26일에 알려주신 종목이었는데요. 바로 1,000원 가까이 뛰어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자 지수 코스피와 코스닥 2% 넘는 하락세 기록하면서 많은 분들 좀 공포스러운 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알려주신 종목들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두 종목 한번 리뷰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 16% 넘는 상승률 기록했던 제주은행에 대한 리뷰 먼저 살펴보고 가시죠. 네, 제주은행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희가 8월 24일 날이죠. 8월 24일 날 이 동그라미 친 구간에서 제가 안내해 드렸고요. 안내해 드리고 며칠 동안 흐름을 횡보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엊그저께 지난주에 21선 위로 올라왔고요. 21선 위로 올라오고 오늘 급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방송 보시고 사신 분이라면 21% 가까운 급등을 보셨을 텐데 분봉도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제주은행뿐만 아니라 푸른저축은행도 말씀드릴 텐데요. 장 초반 흐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하고 대부분의 종목이 밀릴 때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요.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서 상한가를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싶었지만 다소 후반부에 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급락을 할 때도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홀딩 하셔가지고요. 수익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노란톡방에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크게 본다고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드디어 이렇게 종목에 가서 오늘도 뿌듯하고 급락장인데도 여러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은 너무 잘 가서 개인적으로 노란톡방 너무 잘 운영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푸른저축은행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푸른저축은행 이 동그라미 친 구간이거든요. 이게 7월 20일 날 히든 종목으로 제가 내드렸는데 횡보를 굉장히 오래 했죠. 보시면 이 구간 동안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보면 한 달 반 이렇게 횡보를 했는데 드디어 푸른저축은행이 잘 버텨가지고 오늘 거의 상한가를 찍어주었습니다. 푸른저축은행은 제주은행보다 사실 더 흐름이 더 강했는데 장 초반에 슈팅 한번 나오고요. 횡보, 하락 후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푸른저축은행은 그동안 물렸다 하더라도 7%에서 많게는 10% 수익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좀 물려도 좀 버텨보는 게 좋은데 혼자 하시기 힘드니까 저랑 같이 하시는 거고요. 노란톡방에서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종목은 GSE인데요. GSE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바로 말씀드렸죠. GSE 이번 주 에너지 흐름 강할 것 같은데 대장이 GSE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GSE 같은 경우는 장 초반 바로 슈팅이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밀렸는데 대응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는 GSE 다음 내일부터도 흐름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주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은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석탄도 필요하기 때문에 GSE, SH 에너지화학 그리고 석탄주인 GS 글로벌까지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 급락장에 수익 난 종목이 벌써 3개나 되는데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리해드리면 시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종목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급락장, 하락장이 또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은 지수가 3%가 넘는 하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노란톡방에서는 급등이 나오는 종목을 제가 잡아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하락장 미워하지 마시고 종목 선택에 고뇌하지 마시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 또는 매일 주도주 섹터들을 찝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편하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도 크라운준 저의 활약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라운준의 활약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씩 다시금 리뷰를 해보자면요. 7월 20일에 알려주셨던 히든 종목 푸른 저축은행이 오늘까지 무려 30% 가까운 급등세에 나타났습니다. 40여일간의 횡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료가 좋으니 올라갔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4월 24일 와일드카드 종목이죠. 제주은행 21%까지 8월 24일 종목이었습니다.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와일드카드 종목인 GSE까지 오늘 7.48% 급등의 흐름 보여줬는데요. 또 석탄 관련주인 GS글로벌까지도 살펴보시면 좋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런 급락장에 정말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을 발굴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데요. 우리 크라운준 이용준 디렉터님이니까 정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바닥권의 종목들 알고 싶으시다면 방송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 있을지 참 궁금한데요. 3위 후보생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위 후보생의 그 캐스팅 기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캐스팅의 기준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저는 오늘 급락장이었기 때문에 강한 재료가 있는 종목들 우선 캐스팅했고요. 급락장이어도 종목들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재료 확인하고 급락장에도 차트가 무너지지 않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3위, 2위, 1위 중에 좋은 종목들이 있으면 더블 캐스팅도 하고요. 좋은 종목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 캐스팅했다. 즉 이런 급락장에도 강한 재료와 차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 캐스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 후보생들은 급락장 속에서도 강하게 오를 섹터와 재료를 또 준비해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3위 개인기획사에서 EM플러스 그리고 기관기획사의 디어유, 외국인 기획사의 JYP 엔터테인먼트가 후보생이었습니다. 먼저 하나씩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개인기획사의 EM플러스 연습생입니다. 오늘 장중에 10% 넘는 상승률 기록을 했습니다. 이 하락장 속에서도 EM플러스 3,15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포지션은 소방등 특장차, 최근 2차 전지 소재까지 넘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 기관기획사의 디어유 살펴보실까요? 네, 오늘의 디어유 연습생 4% 넘는 상승률 기록하면서 37,300원의 종가 마감지었습니다. 장중에는 37,75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포지션 프라이빗 메시지 플랫폼으로서 또 최대 주주가 SM 스튜디오스입니다. 또 다음 종목도 살펴보실까요? 외국인 기획사의 JYP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입니다. 네, 오늘은 2%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지만 58,900원의 종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수급 상황 괜찮았는데요. 이 세 후보생 중에서 어떤 연습생을 꼽아주실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재료가 강한 종목 중에 그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들을 캐스팅 해볼 건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세 종목 중에 저는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이 두 종목이 보였기 때문에 두 종목을 더블 캐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텐데 먼저 EM플러스 후보생 캐스팅할 거고요. 두 번째는 디어유 후보생 캐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EM플러스 디어유 모르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재료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EM플러스부터 설명을 해드리고 디어유까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EM플러스 같은 경우는 화재 및 현장용 소방 차량 등을 제조하기 때문에 소방 관련 기업으로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8월 29일 날 재료를 봤더니 2차 전지 관련주로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2차 전지인 EM플러스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8월 29일 재료가 터져 있습니다. EM플러스 배터리 폭발 예방 소재 미국 UL94 인증을 획득했다. 이게 재료가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좋은 환경에서 EM플러스가 미국의 2차 전지 관련해서 UL94 인증을 획득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률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EM플러스 공략을 EM플러스 캐스팅을 했는데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2차 전지 ESS 소재의 방열 개필러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증을 택했는데요. 보면 방열 개필러는 2차 전지 방열 소재이고요. 배터리 충전, 방전 시 발생되는 발열과 과전류 그리고 누설 전류들을
예방해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인증을 택한다면 앞으로 추후에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열 시장은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차트가 좋은 게 굉장히 많이 빠졌죠. 줄을 한번 그어드릴 텐데요. 보시면 2,700원이 지지 라인입니다. 지지 라인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좀 크게 보면 지금 2,700원의 지지 라인에서 오늘 종가가 3,150원입니다. 그리고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긴 했지만 앞에 저항대를 소화했기 때문에 EM 플러스 내일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내일 갈지 안 갈지는 내일 시장 지켜봐야겠지만 EM 플러스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21선인 3,150원 지지를 받으면 저항 지지받고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항은 여기 보시면 3,500원 정도 저항 보시면 되는데 가격을 두 개 적으세요. 하나는 3,150원은 지지, 3,500원은 저항 이렇게 보시면서 EM 플러스 흐름 좋아 보인다, 재료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디어유입니다. 디어유 처음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SM하고요. JYP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소속 아티스트들하고 프라이빗한 메시지를 소통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흐름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제자 뉴스를 봤더니 지금 이제 K-팝 같은 경우에 우영우 해외에서 돌풍을 하고 있고 지금 엔터주들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블랙핑크도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어유 같은 경우는 팬덤 플랫폼인데요. 말 그대로 팬과 팬과 아티스트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작년 11월에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디어유 최대 주주가 SM 스튜디오하고요. 그다음 JYP 엔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 아티스트들과 팬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향후에 엔터주들이 더 좋아지고 또 흐름들이 좋아진다면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약간 재료가 신선하기 때문에 제 디어유도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구독료를 내면 SM 소속사의 아티스트 그리고 JYP 소속사의 아티스트라고 팬들과 프라이빗한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시스템이 만약에 활성화된다면 디어유의 상승은 자명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시죠. 디어유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보시면 21선을 뚫어줬거든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격을 말씀드릴 텐데 지지 라인은 36,000원을 말씀드릴 거고요. 36,000원 지지 받으면 이렇게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지지받고 반등 나올지 바로 반등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올라간다면 42,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EM 플러스하고 디어유는 제가 더블 캐스팅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시세는 내일 물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두 종목은 좋아 보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재료가 둘 다 신선하고 좋기 때문에 EM 플러스, 디어유 3위권에서 더블 캐스팅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3위권에서는 특별히 더블 캐스팅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EM 플러스 또 소방 차량을 제조하는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ESS 이 에너지 관련주로 2차 전지와 엮이면서 좋은 흐름 보여줄 가능성 봐주셨습니다. 특히나 3,150원 지지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네요. 다음 조건부 캐스팅으로서 또 디어유까지 더블 캐스팅 해주셨는데요. 내일의 시세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36,000원의 지지 라인 잘 살펴보시라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 오늘 더블 캐스팅을 해줬는데 JYP 엔터테인먼트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이 세 종목 중에서 오늘 특히나 또 하락을 했던 종목이라 더 아쉬운 것 같은데요. 이 JYP 캐스팅 불발된 이유 어떻게 됩니까? 우선 JYP 같은 경우는 그 21선에 지금 차트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흐름이 나쁘진 않았는데 오늘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위태로워 보이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지금 소속 연예인이 2PM, 트와이스, 있지, 스트레이 키즈 같이 이제 큰 연예인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 단기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오늘 봉이 갭 하락해서 지수 하락하면서 이렇게 밀려버렸거든요.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 21선에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내일 21선 지지를 받지 못하면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기적으로 올라와 있는 수급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내일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구간이죠. 21선인 58,900원 지지를 받는다면 홀딩 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깨져버린다면 58,900원 아래로 내려간다면 여기 쭉 빠져가지고 55,0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회사는 나쁘지 않고 다들 아시는 연예 기획사이고 그리고 소속 연예인들도 활동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JYP 엔터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차트적으로 좀 밀려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위태로워 보여서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최근에 JYP 엔터테인먼트 수급 상황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는데요. 역시나 차트상의 좀 기술적 부분에서 좀 고점에 위치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시금 조정이 됐을 때 또 추가 매수의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3위 종목들 살펴봤고요. 오늘의 2위 종목 공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노란톡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이용준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화면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아래 보이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위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2위 종목 개인과 기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2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개인 기획사에서 제주항공 연습생을 내놓았고요. 기관 기획사에서는 하나투어,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EV 첨단 소재 수급 상황 가장 많았습니다. 이 세 종목 중에서 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오늘 어떤 연습생 꼽아주실 건가요? 네,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인 제주항공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 오늘 10%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요. 14,850원 종가 마감 짓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이 많이 사들인 하나투어 연습생 흐름 살펴보시죠. 네, 2.29% 상승 흐름 53,600원의 종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외국인 기획사 EV 첨단 소재는 어땠을까요? 네, 2% 하락 흐름 1,800원의 오늘의 종가 상황입니다. 이 세 기획사 중에 하나투어 홀로 좀 빨간불 켜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디렉터님의 결정은 어떤 연습생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제주항공, 하나투어, EV 첨단 소재 중에 우선 차트가 양봉이라고 해서 캐스팅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 흐름이 좀 좋아지고 기본적 분석상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2위권에서는 중장기 섹터로 생각을 하고요. 캐스팅했습니다. 제가 오늘 캐스팅할 종목은 하나투어를 오늘 캐스팅하겠습니다. 하나투어를 캐스팅할 텐데 하나투어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많이 빠져가지고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투어를 제가 차트랑 재무제표랑 다 한번 봐드릴 테니까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최근 이슈들이 보니까 하나투어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여행주에 대한 이슈가 사실 있습니다. 8월 25일이죠. 지난주에 일본 정부가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입국 전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의무를 면제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가는 그 관광객 수를 더 늘린다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수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리오프닝 관련주가 굉장히 많잖아요. 항공사부터 여행사부터 면세점까지 많은데 그중에 오늘 똑같이 제주항공도 있었는데 제가 하나투어를 캐스팅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차트 보고 재무제표 볼 텐데 한번 차트 한번 보시죠. 차트를 크게 보면 지금 하나투어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가요. 여기 같은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근 들어 양봉이 크기가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투어 추가적인 상승도 나오고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바닥에서 변곡인데 그러면 하나투어가 어디까지 갈지 이렇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하나투어를 기본적 분석상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는 우선 우상향이기 때문에 내일도 흐름이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 분석상 보면 하나투어 같은 경우 올해도 영업이익 900억 정도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작년 대비해서 적자 폭이 300억 정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내년
내년 같은 경우는 491억이니까 흑자전을 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의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하나투어가 다른 항공사보다 훨씬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유보율인데요. 유보율 같은 경우는 하나투어가 1611%고요. 그다음에 그 전년도는 2300%이기 때문에 흑자도 예상되고 유보가 많다는 거는 전환사채라든지 대주주의 매도 이런 거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 하나투어 제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변곡이 돼서 내년에 흑자 전환을 한다면 하나투어 단기보다는 중기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면서 차트 보시면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내일도 제가 캐스팅했기 때문에 그리고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한번 말씀해 드리면 21선인 5만 원 부근 지지라인 보시고요. 5만 원 깨지지 않으면 상승으로는 6만 6천 원까지도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투어를 무조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리오프닝 수혜주 중에 재무가 우량하고 유보도 많기 때문에 지금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오늘 전환사채 공시를 해버렸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온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악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투어를 오늘 제가 이익권에서는 유일하게 캐스팅하고 중장기로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캐스팅은 바로 하나투어였는데요. 유보 비율도 좋고 재무도 좋다. 지금 고개를 드는 우상향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2위 개인의 기획사 또한 제주항공으로서 리오프닝 관련주인데 제주항공을 또 제치고 하나투어를 선택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제주항공 한번 보면 네. 제가 제주항공 우리 재료가 안 좋은 악재가 나왔죠. 그래서 제주항공 보면 대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이게 유중을 발표하는 이유가 돈이 없기 때문에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금액도 시설 자금 마련한다고 3,200억이니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제주항공의 총이 8천억 정도 되니까 8천억의 절반 약간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큰 금액의 유중 같은 경우는 악재일 수밖에 없고요. 나추후에 주가가 희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항공은 왜 안 좋게 보고 하나투어는 왜 좋게 보는지 제가 다시 한번 기업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올해는 물론 영업이익 적자고요. 내년에는 흑자 전환한다고 지금 컨센서스가 되어 있지만 유중을 발표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제주항공 같은 건 유보율이 270%밖에 되지 않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투어 같은 건 1000%가 넘고 2000%가 넘는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13%에서 전년도는 274%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중을 발표해가지고 3천억 가까운 규모의 유중을 통해서 시설자금 투자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버텨야 되기 때문에 나왔는데 제주항공도 버티면 내년부터 나쁘지 않은데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유중을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전저점 같은 경우는 제주항공 11,000원까지도 12,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종가가 14,000원이니까 제주항공은 저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유중이라는 게 특히 주주배정 유중이라는 게 주가가 희석되고요. 주주배정 전환사채 가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가액 같은 경우도 리픽싱을 통해서 주가가 빠지면 다시 한번 조정하고 이렇기 때문에 주주배정 유중은 안 좋은 악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리오프닝 수혜주 중에 하나투어는 캐스팅을 하고 제주항공 캐스팅하지 않은 이유는 있거든요. 여러분 차트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 굉장히 매매하기가 쉬워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차트쟁이들은 망할 수밖에 없고 저같이 차트도 보지만 기본적 분석까지 해야 여러분들 앞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 보십시오. 오늘 3%가 넘는 하락장에도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잡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금요일날 GSE까지 잡았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그것도 다 안내해 드릴 거고요. 제가 하나투어를 제주항공보다 캐스팅한 이유를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다 메모하셔가지고요. 매매하실 때는 특히 중장기 하시는 분들 기본적 분석하셔야 됩니다. 대충 사서 대충 팔면 대충 다 손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EV 첨단 소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는 아닌데요.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차트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지금 보니까 리튬 관련주이고요. 8월 24일 날 급등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그게 이제 중국이 60년 만에 폭염이었고 폭염 때문에 리튬 생산이 차질이 빚어지니까 중국산 리튬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배터리 산업도 사실은 이렇게 관련주가 주목된 건데 그 관련주의 중심에 EV 첨단 소재가 있었습니다. 차트 보시면
날짜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8월 12일 정도 이 앞에겠죠. 앞에서 그런 일이 8월 24일 이 양봉이네요. 그러니까 8월 24일 날 장대 양봉이 나왔고 양봉 이후에 21선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는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EV 첨단 세제를 캐스팅하지 않은 이유는 이 거래 대금이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고 지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나오더라도 약할 것 같고요. 만약에 21선인 1760원이 무너지면 하락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락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EV 첨단 소재보다는 하나투어를 제가 캐스팅한 것도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차트는 좋으나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22선을 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유에서는 하나투어를 기본적 분석상 재무도 우수하고요. 유보율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리오프닝 수혜도 받을 수 있는 하나투어를 캐스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 후보생들은 제주항공과 하나투어 EV 첨단 소재였는데요. 그중에서도 하나투어를 꼽아주셨습니다. 재무의 상태도 좋고요. 차트 흐름도 굉장히 괜찮고 유보율 또한 좋다라는 이유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외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3천억 원 발표를 함으로써 계속해서 차트 기술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재료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이유 속에서 급락의 흐름 보여줬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한 EV 첨단 소재 또한 차트는 좋으나 거래 대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일의 흐름을 보고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결국 결론적으로 차트 기술만 본다 하면 50점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재료가 좋고 그에 따른 상응하는 분석 또한 맞춰져야 이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 텐데요. 저희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위 종목군들 발굴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또 외국인과 기관, 개인이 각각 많이 사들인 종목 1위 종목들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 기획사에서는 KG스틸 후보생을 가장 많이 담았고요. 기관 기획사 EM코리아 연습생을 많이 담았습니다. 외국인 기획사는 신일전자 후보생을 가장 많이 담았는데요. 흐름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의 KG스틸입니다. 오늘 2%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지만 13,150원 종가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14,6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포지션은 절강제였습니다. 또한 기관의 기획사 EM코리아 연습생 한번 살펴보시죠. 네, EM코리아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 4,030원의 종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포지션은 공작기계와 방산, 항공 부품 관련주로서 최근에 방산, 이 경기 방어주로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EM코리아였습니다. 오늘의 1위 외국인 기획사의 신일전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일전자 역시나 강보합권의 흐름 1,910원의 종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장중에 고점 라인에서 마무리 지은 건데요. 포지션은 가전제품으로서 또 선풍기, 난로, 세탁기 등이 있고 가전 부품 또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세 종목 중에서 과연 어떤 후보생을 캐스팅하셨을까요? 저는 1위권에서 EM코리아 캐스팅했습니다. 네, 기관 기획사의 EM코리아. EM코리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좋아요. EM코리아는 방산주에 대해 또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EM코리아를 캐스팅했는데 기존 같은 경우는 제가 수소차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공작기계 완성품하고 부품을 제작해서 국내 주요 공작기계 업체에 OEM 형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공작기계를 통해서 방산 섹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방산 수혜주로 받고 있고 바닥에서 지금 상승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EM코리아를 수소차 관련주가 아니라 방산주 관련주로 제가 캐스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코스닥 소형주긴 하지만 또 재료를 또 말씀드리면 어제자 재료를 봤더니 지난달에 폴란드하고요. 한국 방산산업 수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어 있고요. 그리고 한국 방산업체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EM코리아가 추후에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EM코리아의 매출액의 절반이 방산, 항공 부품을 통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EM코리아를 앞으로 수소차 관련주로 보지 마시고요. 방산주 관련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방산주들 흐름이 더 좋게 나오면 EM코리아를 같이 묶어서 보시면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EM코리아 그동안은 방산주로 부각을 받지 못했고 수소차로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 7월부터는 방산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방산주로 받고 있다는 거는 방산주 섹터가 굉장히 강하고 금액도 크기 때문에 EM코리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자리를 한번 보면 오늘 상승이 나왔다가요.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전에 있는 지금 매물대들을 좀 소화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단기적인 수세 차익을 볼 수도 있는 건데 내일 제가 사실은 EM코리아가 상승이 나온다 이런 조건으로 제가 캐스팅한 건 아니고요. 내일 눌리는 구간이 나오면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까지 눌리면 3,600원 또는 21선까지 눌리면 3,300원, 3,400원 정도 눌리면 EM코리아 한번 EM코리아 공략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EM코리아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런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온 종목을 추격을 하면 거기서 올라가면 괜찮지만 눌리는 경우에는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눌리는 구간에 EM코리아를 한번 노란 톡방에 공략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가격을 말씀드릴 수 없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신 분들한테 EM코리아 눌리는 자리에서 실시간 공략 가격을 드릴 테니까요. EM코리아 한번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잘하는 거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하지만 종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강한 주도주를 잡는 게 중요하고요. 2,400개 종목 중에 주도주가 되는 건 1개에서 3개 내외거든요. 그 종목을 제가 오전 10시 이전에 잡아드리고 있는데 EM코리아도 앞으로 좀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EM코리아 1위권에서 제가 캐스팅한 이유는 내일 상승한다고 캐스팅한 건 아니고 눌릴 수 있다. 눌리면 제가 공략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EM코리아 한번 같이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방산, K방산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모두들 아실 텐니다. 특히나 경기 방어주로서 방산 수혜주들 오늘자로 또 각광받고 있었는데요. 내일 당장 오르는 종목으로서 EM코리아를 또 캐스팅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일 눌리면 공략을 하실 이유로 캐스팅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노란 톡방 입장해 주셔서 함께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1위는 기관기획사 EM코리아 연습생이었고요. 나머지 종목들 이유를 안 들어보면 아쉽겠죠. KG스틸과 신일전자가 있었는데요. 먼저 KG스틸부터 왜 1위가 되지 못했는지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G스틸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쌍용차와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KGETS, KG케미칼, KG스틸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쌍용차 인수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KG 관련주들 앞으로 좀 단기적으로 흐름 하락할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좋은 재료였던 쌍용차 인수에 대한 이슈가 이제 마무리되고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G 관련주들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흐름을 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하고 보고 말씀드리면 KG 스틸 같은 경우도 오늘 장 초반에 쌍용차 인수가 절차가 마무리돼서 느낌상으로는 올라갈 것처럼 보였지만 갭상승을 보시면 3% 정도 갭상승하고요. 고가 8% 띄우고 정가에는 마이너스 2%로 마감됐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갭상승하고 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재료가 단기적으로 소멸됐기 때문에 KG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쌍용차 인수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선한 재료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KG 관련주들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서 제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일전자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건데 신일전자 하면 쉽게 생각하면 선풍기 관련주고요. 여름 수혜주인데 신일전자가 이번 흐름이 보면 6월달, 7월달 흐름을 끝으로 흐름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신일전자로 혹시라도 물려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홀딩 하신다면 내년 여름까지 잘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락폭이 더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하락의 최저하 지지는 1,700원 정도 지지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일전자는 하락이 나오면 1,700원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하락이 하지 않는다면
된다. 근데 다만 여름철 수혜주고요. 선풍기 관련주이기 때문에 흐름이 지속적으로 약하거나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지라인 1,700원 보고 있는데요. 지금 재료도 없고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찬바람 나고 있고 여름 수혜주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가을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도 21선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 봄부터 좀 빨리 본다면 내년 봄부터 신일전자 보시면 될 것 같아서 KG 스틸 신일전자는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위 후보군 중에서 개인 기획사죠. KG스틸 연습생을 쌍용차 인수 마무리라는 뉴스 속에서 재료 소멸이라는 이유로 또 꼽아주지 않으셨고요. 또 외국인의 기획사 신일전자 연습생은 이제 여름은 끝나간다. 내년 봄을 기대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1위 종목 EM코리아 연습생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또 와일드카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알아보기 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자로 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이용준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거 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 휴대폰 카메라 지금 켜셔서 아래 보이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장중 대응까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1위 후보군까지 다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와일드카드 후보생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오실게요. 네, 오늘 와일드카드 후보생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카운트다운 함께 하시면 될까요? 네, 디렉터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 2, 1.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는 바로 대한전선 후보생입니다. 이유 제시해 주시죠. 예, 오늘은 와일드카드 대한전선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대한전선을 사실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 들어서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대한전선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거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작년 같은 경우는 유중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요. 재무제표도 굉장히 개선됐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추가 상장이라든지 그리고 뭐 대주주 매도라지 이런 이슈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앞으로 흐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기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한전선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초고압 케이블, 통신 케이블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60년 동안 우수한 신뢰도와 제품의 경쟁력이 가장 큰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큰 규모의 유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난 회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은 재무제표로도 이상이 2차적으로 없고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원전에 초고압 케이블이 들어간다는 이슈 때문에 원전 관련주로도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원전 관련주로 편입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오늘 이슈죠. 오늘 또 즐거운 이슈가 나왔는데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 텐데 이것만 보더라도 더블 제로라고 우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상승률이 4%가 넘게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뉴스를 봤더니 대한전선 주가 상승 네옴시티 수혜 임나 이런 기사로 나왔고요. 세부 내용을 봤더니 지난 6월 달이죠. 2달 전에 사우디 현지 초고압 케이블 공장 건설을 위해 합작 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우디 합작 법인이 있기 때문에 네옴시티가 또 시작되면 사우디에 바로 또 접근할 수 있는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네옴시티를 여러분 좀 간과할 수 있지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큰 이슈이기 때문에 네옴시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옴시티 이슈의 중심에는 또 대한전선이 들어와 있고 원전 이슈도 중장기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 앞으로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면 지금 더블 호재입니다. 더블 호재이기 때문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요. 게다가 거래대금도 지금 최근 들어 역대급으로 크게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내일도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와일드카드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 제가 가장 잘하는 게 와일드카드 종목들 기가 막힌 종목들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보통 갖고 오면 빠르면 다음 날, 늦어도 2, 3일 내에 상승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인데 대한전선을 지금 좋게 보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달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광 ILI 하고요. GS글로벌 아직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 아니고 수정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대한전선까지 해서 이번 달 세 번째 종목 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내일 흐름은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눌릴 수도 있지만
그 공략 지점은 사실 여러분 잡기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공략 지점을 제가 얼마인지 내 호가창을 보면서 멋지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급락장에도 세 종목을 제가 상승해서 수익 청산한 유일한 전문가입니다. 푸른저축은행하고 푸른저축은행하고 두 종목 더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종목도 제가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그리고 GSE까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이 너무 많아서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 앞으로 흐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리해드리면 레옴시티라는 큰 재료하고요. 원전이라는 중장기 재료를 가지고 있고 바닥에서 오늘 거래대금이 터진 대한전선. 여러분 이 종목 안 보면 다른 종목 볼 게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보시고요. 내일부터 대한전선 큰 흐름을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대한전선 이제 호가창 보면서 찍어서 제가 가격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은 최근 들어서 제가 공략 지점을 말씀드리는 게 공략점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거의 관심을 가져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략 지점 안내해 드릴 테니까 대한전선 매매 꼭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함께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최근 들어서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드래곤 준이라고 또 별명도 붙여졌잖아요. 드래곤 준인 저와 함께 노란톡방 대응하시면 대한전선 수익 나는 거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로서 대한전선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원전 관련 수혜주와 또한 사우디 네온시티의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대한전선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이 네온시티 하면 사우디에서 무려 640조 원이 투자되는 미래 친환경 도시를 건설하는 이슈인데요. 640조 원 정말 말로만 들어도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될 만큼 정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은데 이 원전 관련주뿐만 아니라 네옴시티 관련주 어떤 종목들이 좀 더 있을까요? 네옴시티는 우선 중소형 건설주들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이제 원래 대장이었던 종목이 유신이라는 종목도 있고 히림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에 걸려있던 종목들은 이제 제도가 신선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전선은 오늘 네옴시티로 걸렸기 때문에 대한전선을 제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대한전선이 좋은 이유가 재무적으로 유중을 통해서 개선됐고 그리고 더블 호재이고 원전 관련주도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케이블이라는 게 여기저기 다 들어가는데 사우디에 지금 현지 합작법인도 설립돼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 오늘 보면 거래대금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보시면 1610억이 터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 내일 바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 눌리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노란톡방에 눌리는 공략 지점을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에서 대한전선 같이 보면 큰 수익 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와일드카드 대한전선 꼽아주셨는데 오늘 또 특히나 네온시티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뉴 재료가 떴다라는 말씀 또 한 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 전에 유신과 히림 이미 너무 많이 이름이 나왔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정말 신재료가 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공략 지점까지 확인해 가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네,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와일드카드 통 CG 화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한전선입니다. 네, 주요 제품으로서는 초고압 케이블, 통신 케이블 등이 있는데요. 60년 동안 우수한 신뢰도와 제품력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오늘 4% 넘게 상승을 하면서 특히나 오늘이죠. 지난 6월 사우디 현지 초고압 케이블 공장 건설을 위한 합작 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원전 관련주 또한 편입이 되고 네온시티 관련주 또한 편입이 되면서 더블 호재가 기대되는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네, 더 자세한 정보는 노란톡에서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는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이용준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아래 보이는 QR코드 가볍게 찍어주시면 금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내일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함께 공략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립니다.
부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8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